안녕하세요. 충청대학교 혁신지원사업 부단장 권은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소개를 권은정으로 해주셨는데 권윤정입니다. 앞에서 사례를 너무 발표를 잘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그 다른 대학과 마찬가지로 직접 실무자가 못 온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의 사례 진행은 교수학습 지원실에서 했는데 실장님도 팀장님도 수업을 진행하셔도 교수님도 모두 안 된다고 하셔서 부단장의 이유로 제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하지 않은 사업을 말하다 보니까 자꾸 말이 꼬여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말이 꼬이더라도 제가 좀 그런 아픔이 있구나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대학은 기존에 성과 발표를 할 때는 항상 그 지역사회 공유 사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우리도 교육혁신 잘하고 있고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여태까지 강점으로 내세웠던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하면 교과목을 엮어볼까 하는 고민들을 되게 많이 했고, 그런 노력들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실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저 보시면 여기 혁신 사례라고 했지 우수 사례라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잘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해서 갖고 나왔다라기보다 우리 이렇게 되게 고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같이 좀 고민 좀 해보자의 개념으로 사례를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나중에도 연락 주시면 더 서로 돕는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처음에 저희 대학의 혁신 사업과 관련된 교육 혁신과 관련된 전략 간략하게 보고요. 두 번째는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성 안 볼 수 없죠. 그리고 세 번째 우수 사례 4가지 정도, 사례는 4가지 정도인데 마지막 날 오전이니까 간략하게 공동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맨 마지막에 기대 효과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고 계시는 PPT는 이북에 있는 PPT와 다릅니다. 저희 그 직원 계장님께서 욕심을 부리셔서 예쁘게 만들어 주셔서 이북에 있는 거와 다른 점, 그것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희 그 혁신 지원 사업의 교육 혁신 부분의 전략은요. 저희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의 어떤 그런 전략의 흐름이라든지, 그리고 교육 혁신에서 얘기했던 것과 2주기 초반에 만들었던 혁신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을 잘 따라서 진행하고 있었고요. 특히 2024년도 알고 계시죠? 2024년 초반에 교육혁신 로드맵을 작성하도록 했을 때 24년에서 26년까지 했던 교육혁신 로드맵을 좀 작성을 좀 했고요. 그 중에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열린 융합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올해는 2024년에는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어떤 그 방법을 모색하는 한 해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왼쪽 하단 쪽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유연 학사제 때문에 모듈제, 트랙제 여러 가지 융합 교육 과정을 만들고 계시는데 그 안에 교과목을 어떻게 채워볼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보시면 교육혁신 전략과 라이즈 사업하고 연계성을 보시면요. 2024년에 그 전문대학 교육협의회 포럼에서 발표했었던 라이즈에서의 전문대의 역할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발표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기를 전문대는 지역 정주형의 인재를 양성하고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대학이 있는 충북에서의 라이즈의 기본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거의 유사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정주 인력을 많이 양성하고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했고요. 그래서 저희 대학에서는 무엇보다도 지역 기반의 교육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교수학습 지원실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 현안 문제를 학생들이 정말로 고민해서 풀어내가는 과정들까지도 교육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사례들로 오늘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의 이제 저희 대학에서 고시학습 지원실에서 진행했던 첫 번째 융합교육과정의 사례입니다. 제목은 주문식 교과목 연계 지역사회 경험학습 프로그램인데요. 뭐 글자가 많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본의 주문식 교과목이 있었습니다. 사회복지론이라고 하는 주문식 교과목이 있었는데 이런 교과목이었어요. TBL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으로 이루어졌던 교과목이었고 프로젝트별로 팀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웃풋을 내는 그런 교과목이었는데 이거를 그 다음 학기에 그 전 학기 했던 아웃풋을 적용할 수 있는 비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들고 실제 지역사회에 가서 적용해보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한 학기를 더 돌린 거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는 주문식 교과목을 했고요. 그 학생들이 2학기 때는 비교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도출한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적용한 과정까지 해보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교육과정이라고 저는 처음에 얘기를 했었는데 해보고 나니까 우리 저도 전공이 간호학인데 간호학에서도 기본간호학 배우고 기본간호 실습하고 나중에 임상으로 이어진 어떤 단계별 어떤 통합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도 앞서서 배웠던 이론 교과목이 지역사회에 통용되는 걸 보고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일종의 실습처럼 운영될 수 있는 어떤 그 교육과정으로 엮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게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한 운영을 보시면요, 그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하는 교과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고요. 그래서 사회복지 기관에서 있는 어떤 이슈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장애인 자립 기관 현장 방문하고 특강도 듣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같이 교육자를 만들고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미술 프로그램도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이수를 했고요. 그 다음 학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지역사회 경험학습 프로그램을 했는데 실제 장애인 기관을 방문을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교육자료도 활용하고 프로그램도 활용해서 14주 동안 매번 7명 내지 8명의 학생들이 나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왔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성과 공유를 통해서 결과물도 확인하고 그리고 충북 지역 관련 기관에서 너네들이 만든 교육자료 너무 좋은데 그거 배포해주면 좋지 않겠어?라는 협조문까지 받아서 배포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주문식 교육과정 한 그 사진이고요. 수업을 할 때 팀별로 나눠서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뭐 이렇게 해서 결과물 도출을 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사진이 그 학생들이 만들어낸 장애 유형별로 적응할 수 있는 거를 리플렛의 형태를 만들어낸 교육 자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청각 장애인이 어떻게 할 거냐, 점자는 어떻게 활용할 거냐 주제를 가지고 리플렛을 막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교육 과목을 이수하고 요게 지역사회 경험학습으로 갔을 때 실제 기관을 방문해서 미술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교육 자료도 활용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성과 공유회까지 마쳤고요. 이제 오른쪽 이쪽에 있는 게 그 장애 아동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 그 교육 자료를 나중 필요하니까 좀 달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요청한 협조문입니다. 그래서 한 군데 기관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교육 자료를 요청하는 그런 결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이걸 하고 나서 학생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 봉사가 저희 활동이 도움이 되는 걸 느꼈다 이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얘기가 되게 재밌었어요. 장애인들은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네 라고 느낀 거죠. 장애인들도 우리가 도와주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걸 도와줄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 자료라든지 프로그램들이 도움이 됐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본인들도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졌고 자가 효능감이 좋아졌고 이런 얘기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교수님들의 평가가 너무 간단해서 뭐 결국 이론과 현실과의 뭐 갭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산업체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실제 장애인들이 하면서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 사회성도 좋아지고 인지력 좋아지는 것 같고 되게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계속 하고 싶다. 너네 계속 나와라. 그리고 너네가 했던 그 프로그램들 굉장히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 긍정적으로 얘기가 됐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개선인 환류 상황을 보시면 요게 위에 거 두 개는 그냥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래쪽에서 결국은 다학문적인 연계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 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 그것도 하나의 메이저가 아니라 크로스 메이저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요걸 운영하셨던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25년에는 1학기 때는 뭐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 치의생과, 간호학과 뭐 다른 데서 각자의 연관되고 있는 교과목을 듣고 온 학생들을 2학기 때는 한꺼번에 묶어서 비교과를 한번 돌려보자. 그러면 똑같은 장애인 시설이지만 사회복지사에 있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간호학과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니 한꺼번에 비교과 프로그램 돌려서 똑같이 어떤 융합적인 창의적인 교과목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2025년에는 아까 아주 베이직한 라인에서의 교육과정 개발이 나왔다면 그걸 좀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좀 크게 개발해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말이 좀 빠른가요? 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인데요. 그걸 선배 멘토링하고 섞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기존에 없는 교과목은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교과목들을 어떻게 좀 다르게 좀 해볼까 이런 고민들을 해본 거죠. 그래서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기존의 캡스톤 디자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그 시나리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이 캡스톤 디자인이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캡스톤 디자인의 시나리오를 진짜 시나리오를 던진 거죠. 진짜 지역사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봐라라고 했는데 특이한 거는 캡스톤 디자인인 경우에 산업체 지도는 고숙련된 산업체 지도자가 자문을 하고 지도해 주는 게 일반적인 양식인데요. 저희는 거기에다 하나를 더 했어요. 그러니까 고숙련된 산업체의 지도가 있고 바로 직전 학기까지 선후배로 같이 수업을 듣던 졸업생이 있는 기관을 찾아가서 선배님 이번에는 재직 중이신데요. 이거 프로그램 돌리려면 뭐가 어려우셨어요? 뭘 좀 제가 좀 더 잘하면 좋을까요? 이런 걸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라고 지도해 주는 것보다 이거 똑같이 엊그제는 뭐 선배님 하던 분이 이제 직장에 가서 갔는데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거 가능한 것 같아. 선배님 이것도 하는 것 같아. 이건 어려운 것 같아.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했을 때 굉장히 현실적인 어떤 지도로 돌아오더라. 그래서 결국 멘토 멘티를 좀 더 붙였다의 개념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서 보시면 운영 방법도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이 갖고 있는 산업체 지도자의 어떤 그 지도 플러스 지역 정주 청주에 있는 지역 정주하고 있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들을 약간 초년생들을 멘토 멘티를 붙여서 결과적으로 이 교과목이 추구하고 있는 지역사회 전공 역량, 실무 역량을 개발하는 것 플러스 지역 정주 인재까지도 끌고 나갈 수 있는 선배들이 저렇게 하고 있으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기 괜찮은 것 같아로 눌러 앉을 수 있는 어떤 여건을 좀 줘보자라는 기대 효과를 가지고 시도하게 됐고요. 재학생 한 47명이고요. 멘토는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단계로 운영을 했고요. 아이고 이거였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이겁니다. 그 처음에 안 넘어가네요. 처음에 이제 산업체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년생이 있어서 넘어가는 거 설명은 됐을 것 같고요. 사진 보시면. 자, 첫 번째는 발대식을 하고요. 멘토 멘티를 묶어줬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었던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계획도 잡고 뭐 이런 것들을 잡았어요. 두 번째에 있는 2단계에 있는 거기 현장을 간 거죠. 그 새로 온 재직한 선배가 있는 방문을 해서 진짜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피드백을 받는 과정이 있었고요. 맨 마지막에 그 평가하는 과정은 비대면으로 해서 뭐 이런 전반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멘토 멘티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랩업하는 과정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의 평가는 뭐 이게 현장 실무 능력을 강화시켜 준 것 같다. 그리고 선배가 있으니까 좋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지역 사회에 그냥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 기관들에서도 현안 문제라고 하는 게 되게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관심을 가지게 됐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멘토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재학생들과의 어떤 유대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지역에서 근무하는 선배로서의 자긍심 또는 책임감 이런 게 있어서 계속 남아서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뭐 이런 것들까지 가져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개선 및 환류 사항을 보시면 앞으로 이제 교육 과목으로 조금 더 구성을 한다면 선배와 후배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같이 교육 과목에서 구성을 하고 만들어내고 그걸 실제 운영해 보는 경험까지 가져가게 되면 조금 더 약간의 그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 과정의 면모가 더 두드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9분 남았는데요. 자, 세 번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 과목인데요. 이거를 비교과 연계 프로그램 비교과로 굉장히 연계를 많이 시켰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거는 교육과정이라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과 기존에 갖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충분히 엮일 수 있고, 그리고 그 교과목을 중심으로 학생들이 했던 그런 비교과 프로그램들이 학점화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제시해줬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발의 기호에서 보시면 시각 디자인과의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이 1학기 하나, 2학기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브랜드 디자인, 말 그대로 브랜드 디자인이거든요. 지역사회에 있는 여러 업체의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반영해서 브랜드를 디자인하고 그걸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브랜드 디자인의 목표라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뭔가 지역사회를 확산시키고 실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비교과로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효과에 보시면 창의 융합형 전공 실무 역량도 늘어날 수 있겠고 진짜 로컬 크리에이터처럼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였고요. 그리고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에서 실제 대상자는 2학년 학생 18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8명인데 1학기, 2학기에 걸쳐서 얘네들이 수행한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어마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맨 밑에 가서 보시면 이런 활동들을 지식재산 재능 나눔 사업에 기부하는 브랜드 개발한 것들을 재능 기부하는 방식으로 교과목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가시화시켜서 보면 첫 번째 꼭대기에 보시면 브랜드 디자인 1, 2라고 하는 교과목에서 브랜드 디자인을 해요. 근데 너네가 이런 걸 한다고 시나리오 생각해봐라가 아니라 여기 옥천군에서도 요청하는 게 있고 월곡리에서도 요청하는 게 있고 가족회에서 요청하는 게 있는데 실제로 너네가 그 사람들한테 니즈를 물어보고 브랜드를 개발을 해. 그럼 실제 사용하게 해줄게 라고 넘어간 거죠. 그래서 브랜드 디자인 교과목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 개발된 그 브랜드를 실제 축제나 이런 형식으로 풀어낼 수 있게끔 비교과를 운영해 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거 보시면 옥천에서는 정지용 시인을 기리는 그 축제가 지용제가 있는데 지용제 축제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브랜드 디자인을 학생들한테 하게 했어요. 브랜드 캡스톤에서. 그래서 실제 체험 부스를 가지고 나가서 뭐 캐릭터도 나눠주고 엽서도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가방도 만들고 모자도 만들고 막 이래서 그걸 체험 부스를 운영을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로컬 브랜드 페어에 출품해서 본인의 그런 역량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까지 끌고 갔고요. 그다음 2학기에서는 월곡리 상인회라고 하는 게 월곡리가 저희 학교가 있는 그 일대가 월곡리인데 월곡리에 있는 상인회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에 활성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계를 맺어서 뭐 현수막도 좀 만들어주고 뭐 캐릭터도 만들어주고 또는 컵받침 같은 것도 만들어주고 이런 활동들을 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모아서 월곡리 골목길 페스타라고 해서 이 학과뿐만 아니라 다른 학과가 모두 참여해서 학교의 축제, 지역의 축제처럼 운영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가족회사와 협약을 통해서 뭐 도시락 상호를 브랜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동화책의 캐릭터를 디자인하거나 간장 용기를 디자인하거나 이런 것들로 그 성과를 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용지에서 브랜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저 오른쪽에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었고요. 요게 디자인한 거가 한국 여성 창업 교육협회에서 금상을 수상하는 그런 실적도 냈고요. 그리고 이 체험 부스를 운영을 하고 나중엔 로컬 브랜드 페어까지 입저기를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굉장히 이게 업이 많이 됐어요. 나중에는 너네 이거 해볼래?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저희 할래요. 2학년 18명이 굉장히 많은 했을 때 1학기 때 다져졌던 자신감과 역량들이 2학기 때는 극대화되는 걸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월곡리 페스타인데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학교가 속해 있는 월곡리 상인회와 협약을 하고 아까는 옥천군하고 협약을 했지만 이번에 월곡리 상인회와서 협약을 해서 뭐 보시면 떡볶이도 만들어 시식하게 하고 그 앞에 현수막도 막 달아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했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뭐냐면 이 학교의 축제를 하려다 보니까 18명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학과의 저기 학생들을 모았죠. 그 10개 학자를 모았고 어저께 저쪽에 저희 성인학부에서 아이고 목이 엄청 타네요. 네. 발표했던 죄송합니다. 성인학부 쪽에서 그 문화 콘텐츠 디자인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같이 엮어서 이쪽에 보시면 학과마다 포스터를 만들어주고 학과마다 캐릭터를 만들어주고 부채 부스를 만들어주고 공간 디자인 뭐 그 축제 디자인까지 다 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는데 보시면 가운데 보시면 띠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띠지를 좀 ESG스럽게 해보자라고 해서 가위로 자르는 리본이 아니라 종이를 찢을 수 있게 해보자. 그래서 그 안에 학과의 로고를 다 디자인해서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그 우리 학생들이 이 만든 거를 손으로 딱 찢어서 커팅식을 하는 그런 퍼포먼스까지 했던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서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을 담단 도시락 업체인데요. 이것도 어디서 상을 받았고요. 이쪽에는 요거는 보시면 간장 용기를 해서 이것도 상을 받았고요. 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 동화 캐릭터 한 거고 저거는 리뉴웨어는 작년 여름에 저희가 ESG 해커톤 제주도로 갔었는데 거기서 ESG 창의상을 받은 거예요. 버려지는 의료주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웹을 개발했었는데 그걸 2학기 때 조금 더 개발을 해서 정말 상용 가능한 정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제가 할기를 너무 잘해서 무슨 소방서라든지 아니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벽화도 막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비교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 보실 수 있고 표창장까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과 공유해야 한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게 보시면 이 전공 역량 뭐 좋아졌다, 뭐 로컬 크리에이터 제가 좀 더 조금 더 비중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는 로컬 크리에이터 역할을 해봤다. 이 학생들 18명이 모두 로컬 크리에이터 교육을 다 받았고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봤다라고 하는데 큰 제가 좀 자랑거리로 얘기할 수 있고 비교과 활동 시간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게 가능하겠다. 아까 제가 간호학과라고 말씀드렸지만 임상실습 3시수가 1학점으로 인정되는 것처럼 비교과 활동 몇 시간은 안학점을 인정한다.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됐고요. 단 문제는 뭐냐면 이게 원래 교육과정을 먼저 개발을 하고 운영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과정의 목표 막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툴이 없어서 아직은 교육 목표의 달성도라든지 뭐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설문으로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게 안 돼서 참 아쉽죠. 가능성은 받고 충분하다라고 느꼈는데 아웃풋이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선에서 보시면 앞으로 이제 비교과 활동에 학점 인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이 교과목 운영하신 교수님들한테 다음 학기에는 꼭 교육과정을 개발 좀 해달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좌장 선생님께 교수님께 2분만 더 주시면 끝낼까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제 말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좀 있어서 욕심이 생기네요. 엄청 떨었는데 막 올라오니까 욕심이 막 생깁니다. 자, 네 번째 사례인데요. 사례는 내가 만든 비교과 프로그램이 공모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한테 너네가 듣고 싶은 비교과가 뭔지를 받은 거예요. 그랬을 때 학생들이 제출한 걸 보시면 이런 것들이 올라왔습니다. AI라든지 PPT 만드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놀란 거는 재정 관리, 뭐 뷰티, 뭐 아니면 본인이 스마트폰 중독이 안 되게 하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그 성과 쪽에서 보시면 그다음에 보시면 학생들이 수요를 파악을 했죠. 뭘 원하는지를 파악했단 말이에요. 이 비교과를 만들어서 그거랑 교양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크로스 매치시켜서 또 하나의 창의융합적인 교과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제가 정말 바라는 거로는 그런 거죠. 우리가 학기 초에 수강신청 하는 것처럼 비교과 프로그램 수강신청 다 받아. 쫙 열고 수강신청 받아. 그리고 오픈되는 것만 비교과를 돌려. 그러면 비교과 돌릴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교수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실무자도 되게 많지만 학생들을 리크루트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학기 초에 내가 원하는 거 들을게 신청받아서 하게 되면 모집하는 것도 간단하고 학생 수요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교양교과목과 연계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뭐 그런 그 욕구 분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요. 마지막 페이지고요. 저희가 24년에 그 교육 로드맵을 만들면서 저희의 비전을 다시 한번 가다듬었어요. 그래서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대학이라고 하는 거 비전을 만들면서 우리는 지역사회 없이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역사회 기반의 교육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그런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는 25년에 중장기 발전 계획을 새로 만들 거고요. 3주기 혁신 사업도 하게 될 거고요. 라이즈도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가는 교육 혁신의 방향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희가 생각했던 지역 기반의 교육 과정이 앞으로 지역 정주 인력을 만들어주고 지산학연의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이런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교육 과정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